이 시간에는 한 번에 끝내는 민법 이론 강의 제20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교재는 김환희 합격서입니다. 자, 이제 제4장 소유권 파트로 오겠습니다. 일단 항상 우리가 이런 거 공부했죠. 항상 우리 민법 시간에 법률행위 또는 법률 규정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돼서 권리가 변동하는 걸 공부하고, 권리는 대표적으로 물권, 채권 공부합니다. 이 원인 두 가지가 법률 요건이고 결과를 법률 효과라고 그랬는데, 항상 우리는 공인중개사는 법률행위를 중개하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계속 법률행위만 공부하고 앞으로도 법률행위 위주로 공부할 겁니다. 근데 이번 시간만 잠시 외도올래요. 잠시 법률 규정을 공부할 것이고, 물권 중에 소유권 취득을 공부할 거예요. 잠시 이 시간만. 이게 이제 상린관계와 취득시효 두 가지고, 이건 누가 약정하는 게 아니에요. 약정한 게 아니고 법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잠시 이 두 파트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상린관계만 일단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서 51페이지 주세요. 교재 합격서 교재 51페이지. 자, 상린이란 서로상, 이게 이웃린자. 저는 화살표가 이게 이웃린자, 죄송합니다. 이웃린자, 서로 이웃됐다. 즉 왼쪽이 갑토지고 오른쪽이 을토지입니다. 그럼 이쪽이 을소이 맞죠? 을소이 맞는데 을이 내 땅이라고 갑토지 바로 옆에서 내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하면 갑에게 손해가 갈 수 있어요. 밤마다 을이 여기서 막 무당 불러서 굿하면 될까요? 굿? 갑이 잠을 못 자겠죠? 내 땅이라도 인근 토지 옆에서는 서로 조심해야겠죠? 그게 상린관계입니다. 상린관계 규정은 물권이지만 임의규정이에요. 당사자가 법규정보다 더 사유좋게 지내려고 약속하면 그 약속에 따른 것이고 굳이 물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뿐만 아니라 을이 토지를 빌려줘요. 그럼 빌려 사용한 자도 옆에서 인근에서 조심히 사용하겠죠. 다른 용의권에 준용됩니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등의 준용이 함께 사용한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상린관계 규정을 용의권에 함께 사용합니다. 그럼 상린관계는 이 주의, 토의, 통행권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 책에 먼저 양괄호 1번 유상 돼 있죠. 그럼 중간에 219조 옆에 씁니다. 유상. 219조가 이게 유상이에요. 219조. 그리고 다음 페이지 220조가 무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상, 무상을 나눠서 보는 겁니다. 그럼 219조 1항 어느 토지와 공농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또는 과다한 비용을 요한 때 맨날 헬기 타고 나가야 돼요. 그때는 첫째 그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때 둘째 통로도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즉 소유자 측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2항 전항의 통행권자는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유상. 그러니까 유상이죠. 자, 이런 게 그럼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이 공로가 있어요. 밑에 갑토지가 있고 을토지가 맹지네요. 맹꽁이 토지. 공로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을토지가 맹지면 을은 갑 승낙 없이 갑토지 다닐 수 있습니다. 다시, 을은 맹지잖아요. 갑 승낙 없이 갑토지를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게 주의토지 통행권이에요. 갑 승낙 없이도 통행하는 게 주의토지 통행권입니다. 그럼 갑은 열받죠. 아니, 썩을 놈이 내 허락 없이 내 땅을 다니네요. 갑이 열받아서 담장을 딱 쳐버렸어요. 그러면 갑은 이거 다시 토지해야 됩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내 땅을 내 허락 없이 다니니까 못 다니게 막았거든요. 근데 소유자 갑이 다시 토해야 된대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민법 제2조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고, 그중 하나가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기 권리라도 남용하면 금지하는 겁니다. 여기 주황색은 누구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라 갑의 권리예요. 근데
갑은 이 주황색 부분을 갑은 사용해 본 적 없습니다. 풀만 무성히 자라요. 풀만 무성히 자라는데 을토지가 맹지랑을 이용해서 심술궂게 딱 막아버렸네요. 그게 지금 갑이 자기 권리를 남용하는 겁니다. 법에서는 금지해서 갑이 다시 터줘야 된다. 갑이 터야 돼요. 대신들은 공짜가 아니라 유상, 손해, 보상, 돈 준다. 그럼 둘이 얼마나 사이 좋아요? 갑은 사용도 안 하니까 을 단익해주고 을은 돈 주고 사이 좋죠. 이런 게 상린관계입니다. 그럼 취지를 이해하셨다면 대법원 판례 가시면 나오는 거죠. 대법원 판례. 그럼 자, 교재 51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있어요. 통행지 소유자 갑이 주의 토지 통행권에 의한 통행에 방해해야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하면 누가 철거해야 돼요? 소유자 갑이 아까 철거해야 된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 이용이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인정해주고 2번, 3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두 개 비교하시면 잘 나와요. 3번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통행권 인정 안 됩니다. 그게 충분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 일단 통행권이 발생했다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 그럼 더 이상 맹지가 아니고 공로에 나갈 수 있죠. 됨으로써 통행권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당연히 통행권 소멸시켜야겠죠. 그 다음 통행권 인정될 때도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누가 해야 돼요? 당연히 다니려는 자가 자기 돈으로 통로 만들고 유지하겠죠. 설마 소유자가 길을 만들어줄까요? 말도 안 되죠. 그 다음 통행권은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범위 인정하는 것이지 나아가 앞으로 미래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면 안 되겠죠. 타인 토지 다녀요. 조심히 다녀. 자, 이제 무상. 자, 52페이지 상단에 양가로이 무상이 있습니다. 일단 쳐봐 보세요. 자, 공로가 있는데 이걸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합니다. 근데 토지를 공유물을 분할한대요. 그럼 분할하면 1억이 분할하겠죠? 그래야 다 공로가 나가잖아요. 근데 멍청한 것들이 여러 개 분할했어요. 멍청하죠? 그럼 을토지가 맹지가 됐네요. 을은 당연히 갑토지 다니고 이때는 무상 공짜로 다닙니다. 이게 자 1항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의 소유자 을은 공로에 취급하기 위해서 다른 분할자 갑토지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상 의무가 없다가 공짜 무상입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이 무상은 이 직접 분할자 둘만 무상이에요. 직접 당사자만 무상. 만약에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가 바뀌잖아요. 소유자가 바뀌면 특정 승계인, 양수인 얘들은 다 유상으로 바뀝니다. 특정 특별 승계인, 양수인, 매수인 갑과 을만 무상이에요. 그 다음 이거 갑이 단독 소유인데 을이 토지 일부만 삽니다. 그럼 이렇게 세로로 사야겠죠? 근데 또 멍청한 것이 아래만 샀다. 이렇게 아래만. 그럼 여기랑 똑같네요. 그럼 공짜로 무상이다. 단 여기도 직접 당사자만 무상이고 소유자 바뀌면 양수인, 매수인은 유상으로 바뀝니다. 양수인이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특정 승계인, 특별 승계인이죠. 그래서 이 항에서 전환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여기 아리만 일부만 양도했죠. 그래서 같이 준용한다 해서 무상이 된다. 그럼 법조 밑에 교재 세 줄 있죠. 무상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민법 230조 규정은 토지의차 직접 동남자, 직접 분할자 또는 또 직접 동그라미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만 적용되고 그 다음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포위된 토지든 피통행지 구별할 필요 없어요. 둘 다 무조건 소유자 바뀌면 유상이에요. 둘 다 소유자 바뀌면 유상이라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맹지가 포위된 토지죠. 이게 통행을 당하는 피통행지. 근데 구별 안 해도 돼요. 이거 소유자 바뀌어도 유상, 이거 소유자 바뀌어도 유상이니까. 그래서 특정 승계인 양수인은 또는 특별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다가 유상으로 바뀐다. 유상. 자, 주의토의 통행권 옳은 겁니다. 1번 통행권자는 축조물의 통행에 방해되면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2번 토지 분할로 무상 통행권 취득한 분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했네요. 양도하면 양수인 특정 승계인에게는 무상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다. 이게 정답이죠. 유상으로 바뀐다. 3번 소유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 없다 그랬어요. 네, 4번 기존 통로가 있긴 있는데 그것이 당해 토지 중에 부적합해서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못하면 인정된다 그랬죠. 3번, 4번 두 개 비교해서 시험이 잘 나옵니다. 5번이 제일 많이 나오죠.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됐네요. 더 이상 맹지가 아니죠. 그러면 통행권 이제 소멸한다. 인정할 필요 없죠. 자, 교재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합격서 요약집, 존배기출, 강의노트. 세 권을 동시 구매하시거나 두 권을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혜택 드리고, 이 계좌로 입금하신 다음에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 잘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명, 민법인과 중개사법 꼭 적어야 됩니다. 교재 이름까지 정확히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소유권 바로 이해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